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국이 대만 봉쇄와 점령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긴급 소식과 이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KF-21 전투기와 사우디아라비아 관계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군이 대만 봉쇄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공개해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중국은 공습, 호위망 구축, 해경 활용, 외부 차단, 사이버 고립화 등 5단계로 구성된 봉쇄 작전을 구체화했고, 이는 대만을 고립시켜 항복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중국군은 전투기, 해군, 드론을 대거 투입해 대만의 군사시설과 항구, 공항, 에너지 시설 등 주요 인프라를 공습하며 무력을 과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은 군용기 120대를 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했고, 해상 및 육상 공격을 포함한 실전 수준의 연습으로 2027년 침공 준비를 보여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는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외부 지원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시나리오가 실행되면 전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과 유럽의 개입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지목했습니다. 대만은 전체 전력의 96%를 외국산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의 약 70%를 수입에 의지하는 취약한 구조로 중국의 봉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노리고 대만행 선박에 대한 새로운 검사 규정을 발표했으며 에너지와 식량 운반 선박을 억류해 대만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2027년 침공 가능성을 가정해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규모 상륙작전이 쉽지 않다고 분석하며 지형적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대만 해안선은 거친 절벽과 갯벌로 둘러싸여 선박 접근이 어려운 천연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대만 봉쇄에 나설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만 정책 방향이며 이는 전 세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의 황충택 연구원은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택해 대만에서 손을 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중국의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작년 필리핀과의 외교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필리핀은 1억 2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4위 인구 대국으로 전시 병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필리핀은 평균 연령이 낮아 실질적인 병력 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의 20에서 40대 인구 비율이 낮은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맹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경제 규모나 기술력에서 필리핀이 부족하다며 동맹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안보 측면에서 단순히 경제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준비를 은밀히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고, 이는 한반도와 필리핀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혈맹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인접국과 견고한 동맹을 구축해야 하며, 필리핀은 그 핵심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변국 중 일본과 필리핀 외에 혈맹 수준의 안보 협력을 맺을 적절한 국가가 많지 않으며 호주나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우호 관계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가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며 영향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한국과 인접한 동맹국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안보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은 기술 확산 효과로 약 50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전망이며 이는 2026년 양산 이후 외국산 전투기 도입 비용 절감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항공우주산업 KA은 KF-21 개발로 1차 협력 업체들과 협업하며 약 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는 국내 방산 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전투기 사업단장은 KF-21 개발 완료 시 약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수출이 본격화되면 해외 생산 라인 운영으로 고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은 최소 400대에서 최대 500대 이상 수출 가능성이 점쳐지며 유럽 시장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받으며 수출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F-21 도입을 고려했지만 최근 독일이 더 큰 흥미를 보이며 동남아에서는 필리핀이 유력한 도입 대상국으로 거론되며 한국 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필리핀은 정부가 KF-21 자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고 이는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관계자가 확인한 사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2010년대 한국에서 도입한 KF-50 12대를 주력기로 운용하며 반군 소탕과 중국 군용기 대응에 활용하고 최근 피치블랙 2024 훈련에도 참여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A와 한국공군은 필리핀의 운용 기술과 유지보수 노하우를 전달하며 군수 지원을 우선 제공하고 이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F-35 전투기의 반복적인 사고로 KF-21이 주목받고 있으며 2025년 3월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미국 공군의 신뢰성 논란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F-35는 1대당 약 1,450억 원의 고가 전투기로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지만 잦은 사고로 운용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KF-21의 경쟁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KF-21의 중동 수출 전망은 F-35의 약세로 더욱 밝아지고 있으며 로키드 마틴이 시장에서 입지를 1차 한국 전투기가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는 인도네시아 대신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48대 이상의 기체를 구매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미루며 관망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UAE의 참여가 공식화되면 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를 환영하며 인도네시아를 조속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발비 손실보다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F-50 48대 포함 20조 원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KF-21 공동 개발 참여를 시사했고 이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UAE와 폴란드가 KF-21 개발에 동참하면 수출 규모가 기존 전망을 훨씬 초과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와 안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K방산 제품 도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KF-21 공동 개발과 자체, 구매에 공식 참여, 의사를 밝혀 양국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KF-21을 6세대 전투기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사우디 방산의 미래를 한국과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F-35 수출 제한과 독일의 유로파이터 금수 조치로 전투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KF-21을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는 납품에 14년이 걸린다고 밝혀 경쟁에서 밀렸고, 한국의 빠른 납품 속도와 기술력이 사우디의 선택을 이끌어냈습니다. KF-21은 5세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다이아몬드형 날개 구조로 레이더 탐지 면적을 최소화하며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가능성을 열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 역량은 연간 수십 대를 납품할 수 있는 수준으로 프랑스의 느린 속도와 달리 신속한 공급으로 사우디의 요구를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5위 국방비 지출국이지만 군사력은 22위에 머물며 자국 방산 기술 부족으로 외국산 무기에 의존해왔고 한국과의 협력으로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방산 기업 아브알레드는 2030년까지 글로벌 2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국의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통해 국산 무기 비율을 5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최근 경상남도 케아이 인근에서 KF-21 수출형 시 제5호기의 시험 비행이 목격되었고, 사우디 대표단이 이를 참관하며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 전문가 앤드류 스미스는 KF-21의 수출 유발 효과는 25조 원, 간접 부가가치는 6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한국 방산의 경제적 파급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봉쇄 시나리오와 사우디와의 협력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하며 KF-21은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더 큰 힘을 받아 나가겠습니다.